안녕하세요. 1045입니다. 여러분은 음식물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접 버리러 가시는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미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일찍부터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 왔어요. 미생물로 관리하는 음식물 처리기를 2년 넘게 고온으로 분쇄하는 형태를 반년 정도 사용해 봤고, 이번에 싱크대 분쇄형을 새롭게 사용해 보고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종류가 워낙 많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먼저 저는 싱크대에서 바로 갈아버리는 형태는 아무리 편해도 환경을 생각하면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초창기에 각자 어디까지가 합법이냐를 놓고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음식물을 아무리 처리했다고 해도 건더기를 하수로 바로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음식물 처리기가 미생물형이었어요. 저는 초창기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개선이 됐을 것 같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생물형의 최대 단점은 이 미생물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음식물의 수분 최대한 뺏어버려야지, 매운 양념은 안 된다고 하지, 과일 껍질이나 생야채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편이라 나중에는 적응해서 2년 넘게 사용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미생물이 죽어서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미생물을 분해하고 나서 특히 이 차오르는 흙을 버리는 것도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관리를 하고 필터를 갈아도 묘한 그 특유의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터 갈고 활성탄도 갈고 했는데도 계속 그 냄새가 나서 이런 불편함과 수고, 또 그 갈아주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선택한 음식물 처리기는 고온 분쇄형이었어요. 미생물형보다는 넣을 수 있는 음식물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건 편했는데요. 작동시킬 때 전기로 몇 시간 돌아가는데 이걸 매일 하기는 전기세가 좀 아깝고, 그래서 며칠 모으다 보니까 음식물을 투입할 때 이 뚜껑을 열잖아요. 그때 모아둔 음식물이 보이고 냄새가 그때 너무 나서 그 점이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다 처리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옮기는 것도 하다 보니까 흘리기도 하고 번거롭더라고요. 또 역시 필터 교체 비용이 매년 꾸준히 들어간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두 가지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 보니까요, 이렇게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어딘가로 옮기는 형태는 아무리 조심해도 주변에 묻고 흘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엄청 귀찮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하는 형태가 가장 편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요즘 싱크대 음식물 처리기는 바로 갈아버리진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발전했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푸드타파 하이브리드 음식물 처리기는 5세대 음식물 처리기로 불리는데요.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분쇄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처리한 음식물을 미생물로 또 한 번 처리해서 버리는 형태로 합법적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음식물 처리기 쓰다 하수구 막혔다는 후기도 종종 봤는데, 푸드타파는 그럴 걱정이 없다고 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 기계 문제로 막힌다면 무조건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겠죠? 실제로 막힌 후기도 없더라고요.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물 처리가 가능할 것, 또 처리된 음식물을 또 한 번 버리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고요.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푸드타파 음식물 처리기는 제품이 배송되고 기사님이 따로 설치하러 와주시는데요. 싱크대 하부 공간이 좀 필요하고 간혹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사전에 사진으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셔야 해요. 저희 집은 로봇 청소기 직배수와 식기세척기, 정수기까지 있어서 꽤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설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음식물을 넣고 화살표 방향과 맞닿게 통을 놓으면 음식물이 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다 갈리는데 총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때 물을 넣어준다거나 뭐 누른다거나 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는데, 푸드타파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때 설거지하고 주변 마무리하면 딱 좋아요. 본체 커버를 열어보면 이렇게 음식물이 처리되는 과정도 직접 볼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잘게 갈린 음식물이 천천히 작동하는데 완전히 미생물로 분해가 된 후에 물로 배출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걸 또 버려주는 손갈 일이 없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뼈나 뭐 씨앗, 달걀 껍질, 양파 껍질처럼 원래 음식물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건 버리면 안 되고 하루에 1리터 정도까지만 버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들이라던가 뭐 어쩌다가 최대 2리터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곤 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처리해서 맥스선에 가깝거나 또는 아예 며칠 장기간 집을 비워서 미생물이 활동하지 않으면 비상용으로 주고 가신 이 미생물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음식물을 좀 잘게 썰어서 버리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 버리지 않기, 배관이 줄어들 만큼 너무 뜨거움을 버리지 않기. 이 정도만 신경 쓰면 평소 가정에서 나오는 국물, 양념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버려도 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음식물을 처리하고 나서 손이 한 번도 안 가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도 처리하고 나온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3년 해봤는데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이거 안 하니까 진짜 편해요. 푸드타파는 다만 투입구가 좁은 편이라 음식물을 좀 잘라버리는 게 좋다는 점과 음식물이 아닌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제외하고는 아직 다른 단점은 못 찾겠습니다. 음식물 잘라서 버리고 다른 거 안 섞이게 주의해야 하는 건 다른 음식물 처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식물 처리기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선택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설치 가능한 공간만 된다면 푸드타파 음식물 처리기 강력 추천합니다.